나는 운전을 한다. 눈이 나쁜 편이고 겁도 많아서 운전을 즐겨 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작업실에 출퇴근하는 편리함에 젖어 있기는 해서 언젠간 운전을 그만두게 되며 불편하겠지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60세가 되면 그만둘 생각이다. 그때는 더 눈이 더 나빠져 있을 것이고 반응 속도나 순간적인 판단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모자란 덕후가 안녕하세요,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입니다. 예, 오늘은 정혜연 작가의 드라이브 책 작가의 말에 한두 문단을 이제 어머니가 오프닝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 정혜연 작가와 드라이브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혜연 작가는 스릴러 소설 작가이고 2013년에 장편 소설 더블이라는 책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뭐 더블 악의 한국 추리 스릴러 단편선, 지금 죽으러 갑니다, 카페 홈즈에 가면 등등 이제 스릴러 소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 소설 드라이브는 이 70대 할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해서 10대를 치이게 해서 이제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야기 자체는 좀 뻔한데 이제 그 소녀의 이제 엄마가 굉장히 이제 몰입감 있고 공감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제 엄마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이 혹시 있었나요? 네, 우리 생활 속에서가요. 지금 우리도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이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요즘에 고령 운전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오는데, 이 책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게 책이 앞뒤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편의 이야기 두 개의 시점인데, 이게 뭐 헷갈리거나 신기하진 않았나요? 처음에 좀 신기했죠. 한 면을 봤는데 내용이 이렇게 거꾸로도 다시 돼갖고 다시 그 내용을 다시 이해하게끔 그렇게 나오는 책인 것 같아요. 예, 이 책이 보면은 중간 정도에 갑자기 작가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뒤집으면 제가 이제 줄거리에 말씀드렸 것처럼 이제 엄마의 입장, 그 다음에 노인의 입장, 이래서 이제 두 가지 시점이 이제 교차되면서 이제 두 가지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엄마는 딸을 잃은 슬픔과 이제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그 노인의 미안함, 혹시 뭐가 더 클까요? 글쎄요. 저도 자식이 있고요. 저도 우리 남편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책을 보니까 글쎄 어떻게 할까 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자식도 있고 우리 남편이 앞으로도 운전을 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고민한 것 같아요. 혹시 뭐 네. 누구에게 더 공감이 갔다 뭐 이런 건 없었나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딸을 잃었으면 그 괴로움이 크겠죠. 황당하겠죠.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노인이 운전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바꿔서 우리 남편이 그런 경우에 왔어요. 실수로. 그러면은 그 입장은 우리 아저씨를 하여금 실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 입장도 그렇고 어떻게 그게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게라고 저는 딱 그걸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아, 이 작가의 의도대로 네, 양쪽의 입장과 시점을 아주 네, 정확하게 5대5로 나눠서 엄마가 선택을 하기 힘든 것 같고, 네. 혹시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뭐 장면이나 대사가 있었나요? 그 딸이 그 아버지가 축구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지 노후를 제가 편히 살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노후를 이렇게 망쳤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살았었나 봐요. 근데 이제는 그 딸이 이제 일도 하고
뭐 사이도 바쁘고 하니까 아버지를 뭐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 내가 모실게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소일거리로 뭐 그 손주 학교 왔다 아, 갔다 맞아, 해주고 맞아. 아버지가 보니까 그래도 설거지도 아, 한대요. 맞아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널고 슈퍼도 가고 그 책 내용 보면 뭐 아기들 그 간식도 챙겨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책 속에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책 속에. 그리고 그쵸, 그쵸. 그 학교 손주 학교도요. 뭐 버스가 뭐 좀 길이 좀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차로 운전하다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그렇게 미화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딸이 엄청 후회하더라고요. 아, 딸이 후회하는데 이제 딸도 살기 위해서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운전 시켰잖아요. 예, 하기 싫다고 어, 했는데. 살아야 되니까 딸이 아직 후회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지금 현실에 이렇게 이렇게 딱 맞는다. 아, 맞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좀 그런 생각이.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음, 이제 그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 남동생이 그 누나의 방을 차지한다고 기뻐하는 때 그 엄마가 엄청 짜증나고 답답해했는데 그게 참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꼬마 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동생이. 예, 큰 방을 차지하고 그냥 기쁘니까 이제 저는 그게 좀 와닿았고 혹시 이게 엄마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뭐 버스나 뭐 택시를 탔을 때 불안한 적은 없었나요?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탈 때 이렇게 순간에 보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느낌으로 있잖아요. 머리가 너무 좀 없다거나 뭐 이게 생김새를 보고 그 나이 연세를 대충 보여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봐요. 저 사장님 연세가 저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기분 좋게 해요. 그러면은 안 힘들어요. 제가 나이가 뭐 83이에요. 막 그럴 에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확실히 연세를 아니까 제가 네 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조금은 좀 불안해요. 마음이. 조금 불안하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 놓이고 운전하기를 바랐는데 그때만 저도 우리 아저씨가 우리 남편이 나이 먹어서 지금도 운전하고 계시는데 나이 먹어서 운전하시면 나같은 똑같은 생각이 들까?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버스 손님들이 버스 기사가 나이가 너무 많으면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좀 젊은 기사를 원하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나이 드시면은 이게 눈도 작아지고 이게 이렇게 돼요. 눈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되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조는 것처럼 보인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들은 그 고객의 입장을 생각해서 좀 눈 좀 크게 뜨고 안 조는 것처럼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고 이제 엄마가 저한테 막 궁금한 게 있다고 했는데 혹시 네, 저는 이제 그 책에서 보면 그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 피해자 죽은 만약에 부모라 생각해요. 아빠나 엄마나. 그럼 이제 만약에 엄마는 그 할아버지를 예, 자기가 스스로 진짜 불안 마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죽였어요. 근데 그 아마 아들 같으면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책에 만약에 저는 지금 뭐 결혼도 안 한 상태이고 아이도 없는 상태이지만 상상을 해보면 보상을 당연히 바라긴 바랄 텐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책 속에 나올 사람처럼 그런 스타일 아닌데 거기 뭐 합의금으로 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인데 너는 5천만 원 저는 더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와, 완전 반전이네 생각한 대로. 저는 보상을 받아낼 것 같아요. 아, 그거를 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아요. 네. 음. 저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보면 이렇게 한 면을 보고 그 내용이 나왔어요. 나와갖고 저는 근데 그 내용이 난 뒷면을 또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글이 나왔는데 텔레비 드라마처럼 반전이라 그럴까?
다시 이렇게 전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제가 그 다음 질문인데 응, 그 엄마가 작가였으면 응. 이제 뭐 어떻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뭐 결말을 어떻게 바꿀지 이거를 마지막 네. 질문이었는데 예, 말씀해보세요. 네. 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죽인 엄마가 그 가정이 이렇게 다 가정이 너무 다 좀 예상대로 이렇게 흘러갔다는 네, 거죠. 흘러가 갔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작가였으면 그걸 보고 이제 그 죽인 엄마가 그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할아버지가 자기도 죽으려고 버거트는 샀어요. 차에 죽으려고 사이 차를 갖고 왔는데 그걸 그 주인 엄마가 그걸 봤어요. 봤으면은 만약에 작가였으면 그냥 할아버지를 죽지 못하게 막았을 것 같아요. 아, 할아버지 죽지 마세요. 울으면서 할아버지 내가 너무 원망하고 아는데 죽지 마세요. 할아버지를 막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더 슬퍼할 거라고 할아버지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엄마 마음이 교차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안으로는 이렇게 골맞는데 겉으로는 그게 이제 위에서 시킨 건지 마음이 시킨 건지 할아버지 죽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사는 날까 열심히 살아야지 제가 그걸 보고 살 수 있다고 할아버지 그냥 열심히 사세요 하고 그냥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더 열심히 살고. 그렇죠. 할아버지도 집에 와서 자기 반성을 하고 서로가 이 집이고 저 집이고 그냥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원래대로. 근데 할아버지는 그 합의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면은 그건 어떻게 될까? 합의금을 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면 합의금 때문에 예. 사이가 힘든 합의금 네. 때문에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예. 합의금은 어떻게 이제 그 돈으로 이제는 해결하겠죠 뭐. 그럼 사이랑 관계는 멀어지겠네. 그거는 멀어져도 어차피 또 예. 딸이랑 사이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일단은 할아버지는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돈을 그쵸. 자기가 미안하니까 그쵸. 자식한테 그런 거 싫으니까 나 하라면 여기 책에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인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양쪽 가정이 이렇게 그냥 그쪽도 그러고 다시 뭐 그리고 이쪽도 그러고 다시 그냥 회복을 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책에 보면 두 집 다 결론은 엉망이 됐다. 아, 그쵸. 그게 나왔어요. 예. 두 집 다 엉망이에요 지금. 예. 책에서 그렇게 보여준 건지 저는 그거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희망적인 마무리를 엄마는 항상 이제 좀 엄마가 말한 대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결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벌써 12분 녹음했고 이제 슬슬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엄마 또 말이 많았어.